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최창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법관에서 소명 잘 하셨는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희롱과 의혹 관련해서 뭐라고 소명하셨어요? 법조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조사 착수 전에 인사기록 삭제. 그야말로 추유의 일입니다. 이제 구치소에서 자신의 판결 내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아마 이제 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서 일단 뭐 본인들의 소명을 하겠죠. 본인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부인할 걸로 보이집니다. 여러 가지 뭐 조사받을 때도 계속 부인을 했었고요. 다만 그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할 때 내용들을 보면 네. 두 분하고 여러 가지 공모한 부분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뭐 판사가 물론 최종 판결을 하겠습니다만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오늘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 생각이 명을 들어요. 동시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 예. 그러면 뭐 두 사람 다 만약에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뭐 영장 발부가 안 되고 다 이제 풀려나게 되면 비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누구 한 사람이 될지 뭐 두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전담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판사가 선배 법관들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판사들도 좀 곤욕스럽겠어요? 많이 곤혹스럽죠. 네. 저만 해도 사실 이제 그 방송하시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저보다 젊으시니까 전 나이가 있으니까 그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이 두 분하고 15년, 20년 알아온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되게 그렇죠. 이제 저분들 다 잘 알고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영장 전담 판사들 중에서도 뭐 원래 그 무작위 배당으로 했던 이연학 영장 담당 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할 때 배석 판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전에 영장 담당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담당 판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처음으로. 5명으로 늘면서 새로운 2명의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이 2명이 지금 그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동기들이 뭐 탄원서를 쓰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서울법대 이제 76학번이라고 하는데요. 76학번. 네,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좀 썼다라고 합니다. 예. 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 이 76학번 동기로 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요. 예. 또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그리고 또 법제처장 출신의 이재원 변호사도 올렸고요.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황덤남 변호사들도 이렇게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탄원서 뭐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박병대가 후배 법관들에게 박병대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후배 법관들에게 재판과 관련해서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미 법원 내부에서 그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예. 양심이라고 하는 것, 대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거래되거나 사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재판 거래라는 말로써 이 혐의를 좀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의 이 예.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혐의가 짙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나 임종원 전 그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최초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대법관들, 위에 있는 대법관들이 결정해서 나는 거기 지시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임종원 전 그 차장이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직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영장 전담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임민성 전 연장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이미 발부한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발부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때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같다라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점쳤을 것인데 예.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제일 유리한 부에 그러네요. 배당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법원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사실 이 대법관들을 미국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법원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어파스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 있죠. 그러니까 12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12사도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량감이 있는 게 대법관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직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사실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6학번 동기들이 이걸 쓸 때도 보수 정권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분이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직 이제 그 대한변협회장이 이거 사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것도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다가 황덕남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비서관이었고요. 예. 그 김종훈 변호사 사인해준 사람은 또 어떠냐면 민변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법원장 임명을 받은 네, 이용훈 네.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법조계 후배들한테 존중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명판결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 예. 이분들한테 이런 면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